오늘 수업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드는 사람에게 15번째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라는 관점, 실종과 투쟁이라는 관점, 숭고한 삶을 향한 모험이라는 관점으로 실존 철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한 밤을 맞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찾았다고 자랑할 것 없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오늘 공부 내용과 관계가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침묵하는 다수. 우리는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다수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실존 그리고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는가. 우리 중 얼마나 10명 중에 1명인지 10명 중 5명인지 우리 모두 다 죽음에 가까이 가면 다 갈 수 있는지, 우리 중 얼마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두 침묵 있는지, 모두가 갈 수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진리의 거슬릴 뿐이다. 키우겠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진리에 거슬릴 뿐이다. 나는 진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견할 뿐이다. 진리를 발견하고 침묵하고 있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고 진리에 부합한다 해도 진리의 커다란 공간을 어지럽힐 뿐이다. 내가 뭐 진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찾았다고 자랑할 것 없다. 우리 조금 전에 서두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죠. 침묵하는 다수를 잊지 말 일이다. 그들은 때를 기다린다. 침묵의 시간 후 자신 의지의 표출의 시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자들과 비열한 자들의 모습을 모두 마음에 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다수의 반응에 대하여 성급할 필요는 없다. 침묵하는 다수의 반응을 너무 빨리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철학자, 인식자는 모두 침묵하는 다수와 시끄러운 다수가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정신들은 모두 침묵하는 다수와 대화합니다. 그런데 부함이 과한 사람들은 보통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식자는 침묵하는 다수를 위해 삶을 만들어 간다. 인식을 하려는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들은 선하다. 그들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존,
나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자유로움을 통하여 나의 진정한 자유로움이 인식된다. 그들의 자유로움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 침묵하는 다수죠. 세상 속에서 비로소 나의 자유도 가능하다. 그들의 평온함을 통하여 나도 평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다수 그들은 실존 나와 다르지 않은 법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 민중이 이해하지 못함을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 일이다. 이런 오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이 조금 부족할 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이 완벽하다. 자, 민중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완벽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입니다. 침묵하는 다수. 침묵하는 다수를 대화해야 우리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수와 대화하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겠죠. 두 번째 주제, 실존과 투쟁. 실존과 투쟁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리는데 너무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진리를 발견하고 실존을 찾는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건 아닌가? 이는 우리 삶의 목표인 자유, 평온, 평온, 평화 이런 것들과 좀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찾으려는 마음이 바로 나이다. 무엇인가 나와 다른 나가 있음을 사유하고 일반적인 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나고 이 나는 실존적 나입니다. 다른 나가 있음을 사유하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실존 나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 나는 인간 존재 일반을 함축한다.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 나는 인간 존재 일반. 왜냐하면 인간 존재도 모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 나를 찾으면 인간 일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함으로 오류화된 나로부터 탈출하여 공동체 속 나죠. 인간 일반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이것이 실존 나를 찾는 과정이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냉철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본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그것이 실존 나를 찾는 과정. 인간 본래 모습.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존재를 찾아 나섬. 이것이 인간이 실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체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이루는 것을 실존이라 한다. 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했었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일상적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것. 자유의지적 삶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삶이 되겠죠. 이것이 실존이다. 우리는 정말 실존하고 있는가? 자, 다음으로. 그들이 방해하는가? 그들은 하이데거의 그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나도 아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아니고
모든 사람도 아니다. 그냥 그들은 불특정 다수이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판단을 그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집단 무의식 같은 겁니다. 집단 무의식. 그들의 뜻. 집단 무의식으로 우린 제사도 지내고 대학도 가고 무엇에 홀린 듯 살아가고 있죠. 아파트 좋은 평수,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집단 무의식, 그들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항상 있다. 여기서 권력자는 뭐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라 어, 돈 있고 힘 있는 일반인들입니다. 특별한 무슨 독재자들은 아니고 우리 민중의 실존적 삶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창조적 삶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현재의 삶, 우리가 미래로부터 위임받은 진리의 집행자요, 또 수호자이다. 자, 우리 권리를 위한 투쟁,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나중에 공부 한번 해봅시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링이. 숭고한 자유, 절대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과 선한 자 모두를 위한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자, 이런 권리를 위한 투쟁이, 자유를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알리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실존 나를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갑자기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괜한 고민으로 잠 설치지 말라. 괜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숭고한 삶을 향한 모험. 실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은 즐거운 길, 숭고한 모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즐겁고 숭고한 모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진리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를 발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 노트 준비하라고 그랬었죠. 자, 노트 안에 확실히 적어두기 바랍니다. 나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순간 발견한 나는 실존 나의 작은 시작점일 뿐이다. 나는 하루하루 행함으로 커져간다. 어떤 날은 조금 부서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실존 나를 크게 만들어가면 된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를 찾기 위한 작고 소박한 문을 넘어서면 어느 즐거운 여름밤, 서늘한 바람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실존 나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알려줄 겁니다. 실존을 왜 자꾸 찾으려고 하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별이 탄생하려면 혼돈과 광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엄청난 폭발. 숭고한 목적에 열정이 더해지면 우리가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이 더해지면 우주는 그것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열정만 있어도 안 되고 숭고한 목적만 있어도 안 되겠죠. 두 개가 잘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합니다. 숭고한 삶을 향한 모험을 떠나지 못한 것이
생의 아쉬움으로 남도록 하지 말 것. 우리 삶이 길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잘 생각하도록 하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배의 바닥은 짐을 많이 실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너무 배가 가벼우면 금방 바다에 빠져버리겠죠. 바다에 뒤집혀 버리겠죠. 오랫동안 멈추고 나를 천천히 보는가. 잃어버린 나를 아직 찾고 있는가. 자유정신을 잃지는 않았는가. 포기함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배의 짐을 어느 정도 실은 것이다. 이런 생각과 사유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배를 어느 정도 배의 짐을 실은 겁니다. 우리 두려워 말고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것. 우주 속 모든 것이 우리 편이다. 물론 행동과 열정 그리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우리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비밀의 문에 들어섰는가? 비밀의 문에 들어섰습니까? 분명히 즐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평온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붉게 변한 늦은 가을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자유함의 즐거움을 소나무 바람과 함께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곳에 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봅니다. 붉게 변한 늦은 가을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자유함의 즐거움을 소나무 바람과 함께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떠나고 각자 자신의 가슴속에 남은 인식을 존재화, 의지화할 것이다. 우리 조금은 변화를 이고 있는 것.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여러분들 변화를 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실존 나는 타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타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자신의 모든 힘을 소모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일에 왜 모든 힘을 쏟아붓는가? 무슨 이유인가? 자신에게 항상 등을 돌리는 타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증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실존적 존재는 자신에게 항상 등을 돌리는 타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증여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 없음. 이것이 그 실존적 존재 나가 되겠죠. 그와 우리 사이의 차이를 맞는다. 바람이 없어야, 우함이 없고 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횃불에 의존하여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고 횃불이 꺼질까 두려움의 바람을 두려워하고 불지필 기름을 걱정하여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겠죠. 구하러 다닐 때 그는 실존적 존재죠. 이미 태양의 밝음 아래에서 두려울 것도 구할 것도 없는 밝음의 세상 속에서 실존적 존재가 완성이 되면 태양의 밝음 아래에서 횃불이 필요 없죠. 그것을 우리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밝음의 세상이죠. 그것은 밝음의 세상을 우리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실존적 존재 나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가지 공부를 했죠. 세 가지 공부 한번 제목을 살펴봅시다. 침묵하는 다수 첫 번째, 두 번째가 실존과 투쟁, 세 번째가 숭고한 삶을 향한 모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실존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큰 주제로 우리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